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생존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만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무슨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가족이랑 같이 지내면 되지. 취미 공간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만의 공간이 없는 노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서울시 노인종합상담센터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우울감 호소자 중 약 70%가 개인 공간 부족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집에 사람은 많은데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늘어났는데 정작 내가 편안하게 있을 공간은 없는 겁니다. 거실은 가족 공용, 침실은 배우자와 함께 쓰는 공간. 그럼 나는 어디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전략은 단순한 공간 활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 전략, 독립된 물리적 공간 확보하기. 집에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따로 공간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분들 많으신데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이 없으면 정서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24시간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때 혼자만의 공간이 없다면 정말 힘듭니다. 꼭 큰 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서재, 다용도실 한쪽, 심지어는 베란다 일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이 온전히 내 것이란 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 심리적 경계 설정하기. 방 하나 따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리적 분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적 독립이 더 중요해요. 침범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문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게 하거나 특정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 취미 공간 마련하기. 취미 공간은 사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취미는 생존의 활력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할 일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화분을 돌보는 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책상 하나, 선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곳이 오롯이 내 취미를 위한 곳이라는 점이죠. 그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외부 공간 적극 활용하기. 밖에 나가면 되잖아요. 꼭 집 안에 공간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외부 공간도 정말 중요해요. 복지관, 도서관, 공원은 사회적 내 공간입니다. 집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개방감과 자유로움을 주거든요. 특히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니까 새로운 취미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고, 공원에서는 자연을 만끽하면서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고요. 이런 외부 공간들을 내 공간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 공간 침범 방지하기. 공간이 있어도 가족이 자꾸 침범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고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공간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출입 금지, 방해 금지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생존권 선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공간과 시간을 무제한으로 침범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단호하게 경계를 지켜나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이해하게 될 거고 오히려 서로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5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간은 편안함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내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내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집안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복지관이나 도서관도 알아보세요. 가족들과도 경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고요. 지금 확보하면 여러분의 생존력이 올라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설명란에는 관련 기관들의 정보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소중한 공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